2010년 2월 24일 저녁 7시 7분경 엄마와 마지막 통화 후 중학교 입학을 앞둔 13세 이양이 사라졌고, 실종 11일 만인 3월 6일 이양의 집에서 100m가량 떨어진 이웃집 옥상 물탱크 안에서 알몸으로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모두를 경악하게 했던 이 사건의 범인은 바로 김길태였다. 김길태는 1997년 5월 19일 태어나자마자 부산 사상구 주례동 한 교회 앞에 버려졌고, 현재 부모가 이를 주워 입양해 키우게 된다. 길태란 이름이 길에서 태어나 길태라고 지어졌다는 소문이 퍼졌지만, 사실 길알길 클태로 크게 잘되란 뜻으로 이름을 지어줬다고 한다. 아니, 그냥 길에서 태어나서 길태인 걸로. 길태는 어린 시절 조용하고 어두운 성격이었고, 고교 시절 자신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닌 것을 알고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며, 결국 1993년 고등학교 1학년 때 40일 동안 무단 결석하며 중퇴하고 만다. 그 후 1994년부터 절도 혐의로 소년원에 간 것을 시작으로 폭행, 절도, 구타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면서 33년 인생의 절반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된다. 그렇게 김길태는 점점 괴물이 되어갔다. 1997년 7월 길거리에서 만난 9살 여자아이를 유인해 인근 옥상으로 올라가 돈을 빼앗고 강간하려다 여자아이의 부모의 발각돼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해 3년을 교도소에서 보내고 2001년 4월 출소한다. 길태는 이때부터 이미 개쓰레기였다. 출소 후에도 김길태의 범행은 계속되었는데, 출소한 달여 만인 2001년 5월 새벽 4시경 부산 사상구 덕포시장 주택가에서 만난 3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친구의 빈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한다. 이 빌어먹을 길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자신이 살던 옥탑방으로 다시 피해 여성을 끌고 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과 발을 결박하였으며, 심지어 외출을 할 땐 밖에서 문을 걸어 잠궜다고 한다. 이렇게 피해 여성은 무려 10일간 그곳에서 감금당한 채 성폭행을 반복적으로 당하였는데, 이 악몽 같은 날이 10일째 되는 날 피해 여성은 김길태가 술에 취한 틈을 타 맨발로 가까스로 탈출하면서 끝나게 되고, 결국 김길태는 경찰에 체포된다. 하지만 김길태는 경찰 조사에서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가 유혹의 눈빛을 보낸 것이 계기가 되어 성관계를 갖고 합의하에 한동안 함께 동거한 것이다. 처음엔 납치한 것은 맞다. 그러나 대화가 잘 되면서 결박을 풀어줬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순간도 많았는데도 피해자는 도망가지 않았다. 이건 서로 사랑한 것이다 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고, 억울하다며 현장 검증까지 하자는 뻔뻔함도 보였다. 이 사건으로 1심에선 징역 12년형으로 비교적 중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무려 4년을 감형시켜 최종 8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어이없게도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것 이외에 신체에 직접적인 상해를 입지 않았다며 감형을 해버린다. 8년 복역하고 2009년 6월 만기 출소한 김길태는 이양 사건 한 달 전인 2010년 1월 새벽 4시경 부산 사상구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범행 전 미리 확인해둔 옥상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다. 김길태는 2001년 범행 때와 마찬가지로 새벽 5시경 다시 자신의 옥탑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였고, 10시간 40분 동안 감금하다가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해 여성을 풀어준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범행 장소인 옥탑방이 성범죄로 8년간 옥살이 후 출소한 김길태의 주거지라는 것을 확인하고선 김길태를 특수강간 혐의로 수배한다. 위 수배로 인해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된 김길태는 옥탑방을 나와 도피 생활을 시작한다. 당시 주변이 재개발 구역이어서 빈집이 곳곳에 많았는데, 김길태는 하필 피해자 이양의 집 옆 빈집에서 숨어 살게 된다. 이때부터 김길태는 이양의 집 구조, 이양 가족의 생활 패턴, 그리고 피해자 이양이 언제 혼자 있는지 등을 미리 파악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김길태는 2010년 2월 24일 저녁 옆집 이양의 집 다락방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였고, 집안에 혼자 있던 이양을 폭행하고 협박한 뒤 이전 무속인이 사용하였던 폐가로 끌고 간다. 인간이길 포기한 김길태는 그곳에서 잔혹하게 이양을 성폭행을 하였고, 이양이 반항하자 입을 틀어막아 살해하고 만다. 살해 후 이 빌어먹을 김길태는 시신을 범행 장소에서 약 40m 떨어진 물탱크로 가져가 안에다가 넣어버린다. 그리고 그 위에 벽돌 대리석을 덮고 옷까지 하고 신발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넣고 석회가루를 그 위에 넣은 채 뚜껑을 덮고 마지막으로 무거운 돌을 올려놓는다. 이렇게 김길태는 출소 이후 범죄 행각이 반복되면서 진화되어 갔고, 다른 사건으로 수배되어 토피 중에 이와 같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만다.
이양의 가족은 이양의 엄마와 통화하고 이 시간 뒤에 이양의 오빠가 집에 왔을 때 이미 이양이 없었던 점, 평소 시력이 안 좋던 이양의 안경과 휴대폰이 그대로 있었던 점, 용돈도 그대로 둔 채 잠옷 차림으로 사라진 점으로 볼 때 단순 가출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날 10시 50분경 경찰에 신고한다. 신고 다음날 경찰은 이양 집의 다락방에서 외부 침입 흔적을 발견하였고 뒤늦게 납치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돌입하는데 처음엔 이양의 생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비공개 수사를 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자 2010년 2월 27일 사건 발생 4일 만에 공개 수사로 전환하게 된다. 그리고 이양 집 주변인 턱포동 일대 대대적인 수색이 이루어졌는데 실종 11일째인 3월 6일 오후 9시경 이양의 집에서 불과 20여 미터 떨어져 있던 집의 집주인이 우리 집 물탱크 안에 이상한 것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실종 어린이 이양의 시신이 발견된다. 발견 당시 참혹했는데 시신은 알몸 상태로 손과 발이 묶인 채 시멘트에 뒤덮여 돌과 타일에 눌려져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이양의 집 근처 빈집에서 라면 봉지에 묻은 김길태의 지문을 발견하였고 이양의 집 안팎에서도 김길태의 족적을 확보하며 시신 발견 전부터 경찰은 다른 성범죄 건으로 수배 중이었던 김길태를 범인으로 지목한 상태였다. 경찰은 김길태의 집으로 가 자수를 권유하기도 했는데 이를 알게 된 김길태는 양아버지의 전화로 경찰에 전화해 자신은 살해하지 않았다 주장하기도 했다고 한다. 경찰은 덕포시장 일대 상점에서 밥과 반찬 등 음식물이 자꾸 없어진다는 첩보가 입수된 점, 길태는 긴 수감 생활로 인해 공황장애 증세가 있고 휴대폰,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점을 근거로 김길태가 분명 인근에 머물고 있다고 판단하고 주변 폐가와 빈집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던 중 3월 3일 오전 이양의 집 인근 빌라 옥상에서 김길태와 마주친다. 김길태는 옥상과 옥상을 넘어 다른 건물로 도망가다가 건물과 건물 사이 좁은 틈 사이를 등과 발로 지탱하며 땅으로 내려가 도주한다. 하지만 그 밑에 수색 중이던 다른 경찰관들이 있었고 몸싸움 끝에 사건 발생 15일 만에 체포되고 만다. 검거 이후에도 김길태는 범행을 완전 부인한다. 하지만 이양의 시신에서 김길태 자신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선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였고 살인에 대해서는 뻔뻔하게도 발뺌한다. 마치 내가 죽였다는 증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찾아와란 신보였다. 그러던 중 김길태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가 거짓 반응으로 나오자 자신에게 친절했던 담당 수사관에게 악어의 눈물이었을까? 눈물을 흘리며 자백을 했다고 한다. 김길태는 시신을 왜 물탱크에 넣었냐는 질문에 시신이 추울까봐 물탱크에 넣었다는 망언을 해 주변 사람들을 분노케 했으며 당시 술을 마시고 잠들어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잠에서 깨어보니 이양이 누워있었고 정신 차려보니 물탱크 안에 시체가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의식한 개소리를 짓거린다. 한편 이 시기 어이없게도 김길태를 옹호하는 팬카페가 등장해 많이 이들을 분노케 했고 결국 부산경찰청에서 무리를 빚은 누리꾼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면서 해당 카페는 영구 폐쇄된다. 이번엔 정반대의 팬카페가 등장하는데 경찰이 김길태를 호송하는 도중 어떤 한 시민이 김길태의 뒤통수를 힘껏 내리치는 통쾌한 모습이 영상을 통해 그대로 노출되었고 이 시민을 옹호하는 팬카페가 생기기도 했다. 검사는 사형을 구형하였고 1심에서 사이다 같은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2010년 6월 25일 부산지법 형사 5부 구남수 판사는 과거에도 성폭행 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를 거듭하는 점, 오로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어린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폭력적인 성향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려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선고해버렸고 사형은 문명사회에서 예외적 형벌이어야 하지만 고통 속에서 숨진 피해자의 생명이 피고인의 생명보다 결코 덜 중요하지 않다며 명언을 남긴다. 사형까지는 생각지 못했는지 깜짝 놀란 김길태는 무죄 취지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다. 이에 부산고등법원은 김길태의 정신감정을 의뢰하였고 서울대 병원에서 3차례 검사한 결과 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즉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았다. 이와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부산고등법원은 2010년 12월 15일 피고인의 범행에 사회적 책임도 일부 있으며 여론에 휩싸여 사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시켜 버린다. 결국 김길태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최종적으로 확정받고 경북 북부일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규칙적으로 운동하면서 잘 처먹고 있다고 한다.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김길태의 잔혹한 범행에 분노하고 재판 결과에 다시 한번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